안녕하세요. 커피앤톡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바로 사연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입니다. 결혼 전까지만 해도 저를 한 줄로 소개하자면 너무 평범하게 그지없는 사람이라고 얘기했을 텐데 이제 시작할 이 일을 겪고 난 뒤부터 저도 인생에 아무도 못했을 엄청난 경험을 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이가 들면 자연스럽게 하는 게 결혼인 줄 알았는데 평생에 한 번뿐인 이 일을 왜 그렇게 신중히 생각하라고들 말하는지 뼈에 새길 수 있을 정도로 알게 됐습니다. 제 결혼의 시작과 끝엔 모두 시어머니가 있는데요. 사실 남편을 좋아하면서부터 시작된 고민이 바로 시어머니였어요. 친구 소개로 만난 남편은 초반에 저에게 계속 연락을 꾸준히 해오는데 사귀자는 말 같은 걸 끝까지 안 꺼내더라고요. 솔직히 저도 좀 자존심이 상해 있었고 데이트 기분만 내고 싶을 때 연락하는구나 싶어 딱 그 정도의 사이를 유지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수시로 저에게 연락해서 혹시 남자친구 생긴 건 아니지? 라는 이야기를 확인하더라고요. 아니, 그런 질문을 할 거면 저랑 만나면 될 일인데, 어느 날은 반복적으로 오는 그 질문이 너무 괘씸해서, 이제부터 소개팅 많이 해보려고요. 만나기로 한 사람이 있어? 네, 있어요. 이번 주부터 계속 만날 거예요. 저도 이제 결혼 생각도 있어서 더 적극적으로 만나보려고요. 그런 거짓말을 했죠. 이렇게 확실하게 말해놓고 나면 이 사람의 행동에서 답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그러자 갑자기 저에게 전화를 걸더니 집 앞에서 잠깐 볼 수 있을까? 지금 너무 늦었는데? 출발했어. 정말 잠깐이면 돼. 그렇게 잠묵바람으로 집 앞에서 잠깐 만나게 된 남편이 어렵게 입을 떼더라고요. 나 너 많이 좋아해. 근데 그동안 말을 못했어. 남자 만난다니까 갑자기 이러는 거예요? 아니야. 항상 불안하긴 했어 그래도. 네가 다른 사람 만날까 봐. 그냥 나랑 데이트만 하고 싶은 것 아니었어요? 절대 아니야. 나 따로 만나는 여자 너밖에 없어. 사실 내가 우리 집 문제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라서 시간이 필요했던 것뿐이야. 속이고 만날 수는 없는 문제니까. 대체 무슨 집안 문제요? 재벌집 아드님이신가? 한때는 그 정도로 사업을 크게 하긴 했어. 한때면 지금은 아니란 거네요? 그게 이유예요? 실은 너 만나기 몇 개월 전에 부도가 났거든. 그런데 솔직히 부도가 나도 모아놓은 돈이 다 사라진 건 아니라서 막 어렵고 그런 형편은 아니야. 네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빚더미에 앉아서 우리가 그걸 같이 갚아야 한다거나 그런 문제도 전혀 아니고. 그럼 뭐가 문제예요? 어? 그러면 망설일 이유가 없잖아요. 나 사실 너랑 만나면 결혼까지 생각하고 싶거든. 그냥 20대 때처럼 잠깐 만나고 헤어지고 이제 우리 그럴 나이도 서로 아니고. 그런데 사업 부도 났다는 걸 말하면 반대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대로 얘기를 못 꺼냈어. 왜 오빠가 부도 난 사람이 됐는지 이해가 안 가네. 응? 아니, 왜 오빠가 주눅 들었냐고요. 나중에 부모님 재산으로 결혼해서 잘 살 생각했던 거예요? 난 솔직히 오빠네 집이 잘 나갔다고 해도 별로였을 것 같아. 괜히 내가 무시만 당하고 그러잖아요. 비교만 되고. 우리 힘으로 살아야 하는 건데 부모님 일 무슨 상관이에요.
오빠가 빚진 거 갚을 일도 없다면서요. 그럼 나한테 만나자고 하면 됐잖아요. 정말? 정말이야? 나는 전혀 그렇게 생각해 줄 줄 몰랐어. 그럼 내일 아침에 제대로 이야기해요. 만나보자고요. 지혜야, 나 내일 제대로 고백할게, 그럴게. 그렇게 가까운 오빠는 연인이 되었고, 만나다 보니 결국 자연스럽게 남편이라는 호칭으로 바뀌어 갔습니다. 그리고 상견례를 앞둔 시점에 시어머니가 절 따로 불러 이야기를 나누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처음 시어머니께 인사를 갔는데 부도난 집이라더니 으리으리한 저택에 살고 있더라고요. 정말 TV에서나 볼 법한 공간이었어요. 살다 처음으로 집안에 작은 분수가 있는 걸 봤죠. 저는 눈이 휘둥그레져서 있는데 앉아요, 거기 소파에. 네, 처음 인사드려요. 윤지혜라고 합니다. 우리 아들 취향이 이렇구나. 네? 아니, 아들이 여자 만난다는 말을 처음 들어봐서 기대가 컸는데 그냥 수수하고 별거 없는 스타일을 좋아하네. 여자는 그러면 나이 들수록 더 볼품 없어지는데? 그런가요? 제가 조금 평범하다는 얘기를 듣긴 해요. 알긴 아네. 그나저나 우리 집 이야기는 들었지? 참 좋은 기회 잡았어. 기회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우리 대외적으로나 부도였지. 벌어놓은 돈이 너무 많아서 아직도 어려울 건 없어. 이 집에 사는 것 보면 알잖아요? 그치? 네, 그 이야기는 미리 재왕 씨에게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때 치고 잘 들어온 거지. 우리가 이 상황이 아니었으면 제대로 조사해서 며느리 드렸지. 이렇게 출신도 뭣도 아무것도 없는 집안 사람 안 받아. 네. 우리 집 남자들이 하나같이 간이 작아. 그래서 큰일을 못 벌인다니까. 부도 났을 때도 인생 망한 것처럼 다니고 웃기지도 않았어 아주. 그거 잠깐인데 말이야. 걔가 또 부도 어쩌면서 빌빌거리고 얘기했죠. 미안하네 하고 내가 안 봐도 알겠다. 그러니까 자기 수준 낮춰서 그냥 맞는 사람 찾은 것 같아. 시어머니는 제 눈을 똑바로 쳐다보면서 마치 이 결혼이 저에게 엄청난 인생 역전을 가져다 준다는 걸 똑똑히 기억하라는 듯 쳐다보더라고요. 전 일그러진 표정을 애써 웃어 보이며 견뎠던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집 주소 받아서 지도를 좀 봤는데 저희 집이요? 요즘 인터넷 잘 돼 있는데 외관을 볼 수 있잖아. 보니까 그 하수구 냄새 올라오고 벌레 나오고 사람들 시끄럽게 다닥다닥 붙어서 시끄럽고 뭐 그런 집이더라고. 그냥 평범한 주택이에요. 그거 보니까 내가 벌써 상견례 하기가 무서워지더라. 어떤 것 때문에 그러세요? 할 이야기가 없어, 솔직히. 그게 우리 할아버지부터 난 대대로 잘 살았거든. 그래서 사실 그런데 사는 사람이 친구도 없고 주민도 없고 들어본 적도 없어. 그냥 TV에서나 가끔 봐. 근데 만나면 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겠어? 공통 관심사가 아무것도 없는데. 뭐 와인 이야기를 할 거야? 아님 사업 이야기를 할 거야? 응? 그럼 저희 둘이서 많이 이야기할게요. 그날은. 아니야. 난 솔직히 예전에 일하던 우리 비서분에서 정리시키고 싶은데 제왕이 그놈이 또 울고불고 할 것 같아서 고민이 되긴 하네. 남자놈이 너무 여려. 너도 알지? 그래도 어머니,
날짜가 잡혔으니까. 난 그날 몸 아프다고 하고 우리 언니 보낼 거야. 이건 우리 둘이 비밀로 하자. 비밀이요? 그날 다른 분이 오시는 거예요? 음, 나도 며느리라고 생각하고 거짓말 하려다가 솔직히 이야기한 거야. 아, 내 친언니는 아닌데 친언니 정도로 나랑 지내는 사이니까 믿어도 돼. 우리 사이에 그런 비밀 있으면 벌써부터 친해지는 기분 들고 좋잖아. 그리고 시어머니는 지갑에서 있는 현금을 다 꺼내 쥐어주더니 이것밖에 없네. 일단 받아. 아니에요, 어머니. 무슨 돈까지 제가 받아요. 비밀 유지 비용. 나 공짜로 부탁하는 거 싫어해서. 그냥 안 주셔도 비밀 지킬게요. 맨입에 그런 부탁을 왜 받아? 공짜로 하는 습관부터 버려야 돈이 모여. 그렇게 다 받아주고 쉽게 살면 안 된다고. 그렇게 헤어지고 돌아오는 길 머릿속이 복잡하더라고요. 편한 것 같으면서도 어렵고 불편한 것 같으면서도 어찌 생각하면 편할 것 같고 시어머니라는 존재가 참 알쏭달쏭한 느낌이었어요. 그리고 그날 시어머니는 정말 친언니처럼 지낸다는 분을 보냈더라고요. 미리 인사라도 나눴으면 모를까 저도 처음 보고 심지어 남편도 이모라고 부르는 사이에서 상견례를 하려니 부모님 눈치가 보이더라고요. 저를 한쪽으로 부르더니 그 집에서 너 반대하냐? 싫대? 아니, 정말 배탈이 나셨대요. 그래서 못 나오신다고. 아무리 그래도 무슨 친언니도 아닌 사람하고? 아이, 아빠, 그냥 식사하는 걸로 알고 가요. 됐다. 우리도 그냥 일 있다고 하고 먼저 갈란다. 그렇게 부모님도 의미 없는 자리라면서 먼저 떠나버리고 이모라고 하는 분하고 남편과 저만 남아서 식사를 하는데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이모님이 먼저 분위기를 풀어보려고 하더군요. 부모님도 속상하시지. 이런 일이 있으면. 아니에요. 그래도 갑자기 아픈 상황이니까 할 수 없죠. 아이, 부모님한테 내가 그 이야기는 꼭 해드리고 싶었는데 그 부도 때문에 걱정하실 것 같아서. 아, 그건 이 사람이 미리 잘 이야기해줬어요. 다행이네. 부자는 망해도 3대가 간다는 말 들어봤지? 아, 네. 그래. 다시 재기하고 잘 될 거야. 나도 옆에서 많이 도와줄 거고, 워낙 욕심 많고 한다면 하는 애라서 내가 사업할 때도 도움 많이 받았어. 동생이지만 정말 배울 점이 많아. 그리고 시어머니지만 여성으로서 너도 배우는 게 있을 거야. 네, 저도 같은 생각으로 저희 시어머니지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혹시 나중에 나한테 어려운 거 있으면 연락해. 이것도 인연인데 우리 그래도 번호는 알고 지내자. 아, 내가 그 집 자주 가니까 우리 또 보겠다. 그렇게 그 이모님과 헤어지고 남편과 허탈하게 상견례를 정리하고 있는데 솔직히 미리 시어머니가 말을 해줘서 알고는 있었지만 그래도 이 상황이 아쉽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서로 불편한 분위기 속에 결혼식 날이 다가왔고 너무 정신없는 틈이라 그런 감정을 느낄 새도 없이 휙 지나갔던 것 같아요. 그런데 신혼여행을 다녀온 순간부터 시어머니는 기다렸다는 듯 매일 집으로 절 부르더라고요. 물론 초반엔 좀 착한 연기를 하더군요. 네가 음식 솜씨가 좋다고 해서 밥 좀 해주고 가. 응? 어머니, 아직 아무것도 안 드셨어요? 아, 내가 밥할 줄은 모르거든. 일만 해서 전혀 몰라. 그러시구나. 그럼 제가 반찬이랑 좀 해놓고 갈게요. 그래 줄래?
안 그래도 채왕이한테 들었어. 네가 요리 잘한다고. 며느리한테 배워야겠다고 생각했다니까. 난 세상에서 요리 잘하는 사람이 제일 부러워.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상황이었지만 그래도 시어머니가 저를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보단 제가 더 나은 부분이 있어서 돕는 편도 나쁘지 않더라고요. 그리고 종종 친정엄마가 보내온 반찬도 시어머니께 전해드리곤 했어요. 그렇게 얼마가 지나자 시어머닌 잊은 착한 용기도 피곤해졌는지 아무 때나 마구잡이로 절 부르시더군요. 예, 일단 와. 나 지금 집에 일 터졌으니까. 무슨 일인데요, 어머니? 저 지금 밖인데. 아니, 일단 와보라고. 내가 오라면 잔말 말고 달려와. 그리고 시어머니 댁에 가보면 정말 별것도 아닌 사소한 일이었죠. 리모컨 찾아, 빨리. 나 중요한 드라마 볼 시간이야. 어머니, 급하다는 일이 리모컨이었어요? 그때마다 제가 그 집안 개가 된 기분까지 들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뒤에는 새벽 2시에 저를 부르더라고요. 잠도 덜 깬 목소리로 받았는데 빨리 와. 지금 일 터졌어. 제왕이 자지? 아, 지금 시간이 새벽 2시인데 내일 아침 일찍 갈게요. 아니야. 너만 와 빨리. 걔 일찍 출근해야 하는데 네가 와야지. 빨리 출발해. 택시 타. 하도 호들갑을 떠시길래 어디가 다쳤나 불안한 마음에 택시까지 타고 갔더니 변기 막혔어. 빨리 뚫어. 네? 그럼 사람을 부르셔야죠. 저도 못하는데. 너는 충분히 할 수 있지. 너밖에 없어 이건. 네? 어머니, 이건 저도 못할 것 같은데요? 비 상한다 그거야 지금? 아니요. 물이 너무 넘쳐서 단단히 막힌 것 같은데. 제가 여기 있을 테니까 사람부터 부를게요. 내가 하라잖아. 너 왜 이런 거 비유상하는 척해? 솔직히 이것보다 더 더럽게 살았잖아. 아니야? 어머니, 아무리 그래도 그런 말씀을 하세요. 손 넣어서 해봐. 빨리 하라고. 왜 이러세요? 제가 수리공이라도 돼요? 뭐? 솔직히 그렇잖아요. 이런 문제까지 저를 부르고 저도 못하는 게 있어요. 제가 일부러 안 하려는 게 아니고요. 손 넣어보라고. 너 해보지도 않았잖아. 아니, 그건 내 기분 이제 알겠니? 네? 그래, 딱 이거였어. 내가 너랑 네 가족 본 날 이 변기에 손 집어넣기보다 더 어렵고 더러웠다고. 똥통에 처박힌 기분. 그래도 너를 받아들인 거라고. 근데 넌 왜 못하니? 나도 널 견뎠는데. 아니, 그래서 이걸 견디라는 거예요? 그래, 너랑 똑같은 걸 하려는 거지. 내가 가르쳐 주는 거야. 뭐라고요? 어머니, 해선 안 되는 말이 있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제가 이걸 해결 안 한다고 저희 집안을 무슨 이런 취급을 해요. 말씀이 너무 심하시잖아요. 심하기는 자기 수준이랑 똑같은 것 만지라니까 아닌 척 쇼하는 것도 웃기네. 야, 못하겠으면 그냥 가. 너 이제 우리 집 사람이었던 척 굴고 싶은 모양인데 어디 가겠니? 똥통에서 나온 인생 어딜 가나 냄새 풀풀 나지. 부도난 이 집안은 뭐 얼마나 대단한데요. 어머니, 솔직히 카드 한 장도 못 만드시는 상황 아닌가요? 뭐? 난 돈이 차고 넘쳐. 카드 없으면 뭐? 살아보니까 똑같네요. 먹고 사는 것도 똑같고 뭐가 얼마나 다르다고 그런 이야기 하시냐고요. 저희 부모님 열심히 산 죄밖에 없어요. 어머니가 이렇게 모독할 이유 없는 훌륭한 분들이시라고요.
그리고 저는 시모댁에서 나와 혼자 펑펑 울면서 새벽에 한참을 걸어 집에 왔습니다. 어머니 말 한마디에 저와 제 가족 인생이 정말 어딘가로 처박히는 기분이더군요. 솔직히 부도난 상황에 현금은 쥐고 있을지 모르겠지만 시어머니 명의로 카드 한 장도 못 만드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뭐 얼마나 대단하다고 그런 말들을 내뱉는지 더는 시어머니가 불러도 가지 않아야겠다 다짐했죠. 근데 시어머니는 그럴수록 더 저에게 집요하게 연락해 오더군요. 사과 안 해? 그날 네가 한 말 당장 사과해. 어머니도 사과해 주세요, 그럼. 그래도 저는 이번만큼은 시어머니 말과 행동에 대해서 사과를 받고 넘어가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순간 욱해서 제게 뱉은 말이었으면 모를까? 가족까지 그런 치욕을 당할 이유는 없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보면 제 가족이 얼마든지 앞으로도 그런 취급을 당해도 된다는 걸 허락하는 일 같기도 해서 더 참고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일을 상견례 때 만났던 이모님께 전했는지 이모님이 오랜만에 연락이 와서 우리 집에 놀러 오겠다 하더군요. 오시겠다는 어른을 안 된다고 밀어내기도 그래서 저는 간단한 간식을 만들어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오셔선 신혼집을 둘러보더니 꾸미지 않아도 따뜻하고 좋은 집이네. 꼭 너 같구나. 감사해요. 남편이나 저나 깔끔한 걸 좋아해서. 그나저나 들었어. 얼마 전에 크게 한판 했다고. 아, 이미 다 알고 계시구나. 나 그렇게 융통성 없는 사람 아니야. 사과하라는 말 하려는 건 아니고 가끔 걔가 그렇게 흥분하면 순간 막말하는 게 있어서 그래. 사람마다 부족한 게 있잖냐. 네, 그렇긴 하죠. 그렇게 좀 이해해줘. 부족한 면이라고. 걔가 어릴 때부터 잘 살다 보니까 누구 눈치 보고 말하는 것도 없이 자라서 에이, 너무 잘 큰 것도 문제야 보면. 저도 많이 대들었어요. 저도 잘못한 거 있어요. 부도 나고 신용불량자 처리돼서 본인 앞으로 카드도 못 만드는 게 얼마나 큰 아픔인데. 생전 그런 일 없이 살아왔거든. 그래서 내 명의 빌려줬어, 며칠 전에. 아, 정말요? 제가 한 말 때문에 괜히 죄송합니다. 며느리한테 그 말 들은 게 꽤 수치스러웠던 것 같아. 아, 전화로도 많이 울고 지금도 좀 상태가 그런 것 같더라. 저도 부족했습니다. 오늘 내가 온 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잠깐 보고 헤어질 관계 아닌데 이러면서 더 친해지고 돈독해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잘 풀기를 바랄게요. 이모님이 떠나고 난 뒤로 저도 많은 생각이 스치더군요. 그냥 부도난 상황을 짚으려던 건데 바꿔 생각하니 며느리에게 들은 이야기면 자존심 상했을 거란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용기를 내 시댁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저도 그날 뱉었던 말이 다 떳떳한 건 아니었으니까요. 한 발 내딛는 것도 용기가 필요해서 천천히 대문으로 들어가는데 스피커폰으로 통화 중인 시어머니 목소리가 선명하게도 들리더라고요. 아니, 그 언니 너무 철저하잖아. 내가 죽겠다는 소리에도 명의 빌려주려고는 생각도 안 하더니 내가 결국은 우리 며느리랑 싸운 이야기 펑펑 울면서 했더니 끝에 가서는 빌려주겠대. 드디어 해냈어, 드디어. 빌린 거야? 야, 됐다, 됐어. 그런데 저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다는 시어머니 목소리가 너무 활기차고 밝아서 좀 당황스럽더라고요. 이게 더 좋은 상황인 걸까 혼란스러워하고 있는데 이제 그 언니 명이 있으니까
그거 이용해서 시작하면 될 것 같아. 너 아는 사람 있다고 했지? 핸드폰 인증 빼고 문자 같은 거 안 날라오게 해서 처리해봐. 빌릴 수 있는 대로 다 끌어모으자. 순간 그 말을 듣는데 시어머니가 이모님 명의로 무언가 준비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죠. 사실 친언니 같다는 두 분의 관계가 저는 좀 내내 이상했거든요. 너무 성향도 다르고 시어머니가 많은 걸 감추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죠. 근데 너랑 친했다면서 아니야? 어차피 그 언니 여태 잘 누리고 살았어. 이럴 때 망에 자빠져도 구해줄 사람 많아. 아마 재산도 많아서 믿고 막 빌려줄걸? 친언니는 무슨 돈 때문에 지낸 거지. 지가 뭐 되는 척 고고한 척 나 질색이야 그 여자. 그 말을 듣고 나니 시어머니의 꿍꿍이가 어떤 건지 정확히 알겠더군요. 여전히 시어머니는 그날과 별반 다르지 않은 사람이더라고요. 남의 인생에 대해 함부로 말하는 것부터 남이야 어찌되건 자기만 살고 보는 태도가 여전했어요. 아니, 그런 얼굴에 이제 돈까지 없으면 얼마나 웃겨? 솔직히 마귀알몸 얼굴이지. 그게 사람이니? 돈이나 있고 하니까 우리도 사람 취급해줬지. 원래 부자도 아니야. 난 그런 것들 잘 사는 게 왜 그렇게 싫지? 나도 그래, 그 졸부들. 그나저나 그때 변기 막힌 건 어떻게 됐냐? 너무 궁금하네. 걔한테 뺏어올 곳 없으니까 그런 일이나 시키는 거야. 그리고 그것도 지 엄마가 만든 반찬 넣어서 내가 꽉 막히게 만들었잖아. 웃기지? 너도 참 머리 좋다. 하여튼 그쪽으로는 타고났어. 우리 며느리나 걔나 그냥 똥통에서 잠깐 나와서 씻어둔 건데 그걸 모르더라고. 걔네한테 그 하수구 냄새 똑같이 난다니까. 이따 보면 구역질 나오잖아. 그거 걔네 부모한테서도 나고 그래서 반찬도 다 버렸잖아.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시어머니에게 사과하러 온 마음이 바로 달아나더라고요. 그래서 전 그대로 몸을 돌려서 밖으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 온 줄 모르고 있던 시어머니가 전화가 왔더라고요. 혹시 절 봤나 싶어서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받았죠. 야, 너 사과하러 안 오냐? 나 곧 사업 시작할 거거든? 그러면 너 바로 이혼이야. 한 푼도 없이 내쫓을 거라고. 다시 더럽게 안 살고 싶으면 나한테 와서 제대로 빌어. 이따 저녁에 뵙죠 그럼. 저는 그렇게 한마디를 남겨놓고 이모님께 연락했어요. 사람 진심이라는 게 느껴진다는 말을 저는 이모님 통해 알았거든요. 우리 두 사람이 정말로 화해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느꼈고 저도 그 마음이 감사해서 시어머니에게 갔던 건데 시어머니는 뒤에서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걸 알고 나니 온정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이모님이 자칫 위기에 빠질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 자리에서 들은 내용을 녹음해둔 걸 전달했습니다. 그러자 이모님도 원통한 목소리로 저에게 저녁에 거기 가기로 했니? 같이 가서 정리하자. 그렇게 저는 든든하게 이모님과 함께 시댁을 찾아갔죠. 시어머니는 영문도 모르고 콧노래를 부르며 마당에 있다가 저를 보더니 얼굴이 싹 바뀌더라고요. 그리고 제 뒤에 함께 온 이모님을 보더니 또 얼굴을 갈아 끼우면서 어머, 언니 왔어? 너는 가 그냥. 우리 둘이 같이 온 거야. 누굴 보내? 뭐? 너 4명이 빌려서 사업해보려고? 남이 평생 쌓아놓은 건 너한테 아무 힘이 없니? 네가 부잣집에서 자랐다는 건 아는데 그냥 돈만 있었지 인간이 덜 됐구나 정말. 아니, 그게 무슨 소리야 언니?
내 말을 들어야지. 어디 누가 하는 이상한 소리를 들었어. 저예요. 제가 낮에 어머니 통화 내용 들었거든요. 언니, 미쳤어? 얘 나한테 지금 앙심 품고 있잖아. 제가 녹음했는데 같이 들어보실래요? 뭐? 아니, 잠시만. 그리고 제 핸드폰에서 시어머니의 생생한 목소리가 나오자 갑자기 시어머니는 당황하더니 제 손목을 잡아 끌면서 조작한 거라고 해. 응? 이모님한테 조작했다고 해. 나 끝장나는 걸 보고 싶어? 내가 힘들면 네 남편도 죽어. 남편이 왜 나와요? 어머니 짓이잖아요. 눈치를 보던 시어머니는 이대로는 안 되겠다 싶었는지 내가 잠깐 친구하고 심한 농담 해본 거야, 언니. 웃기고 있네. 하수구 냄새 나는 나한테서 돈은 왜 갖다 썼니? 너 나한테 빌려간 돈부터 내가 정리할 거거든? 그거 이 집 넘겨도 나오려나 모르겠다. 잘못했어, 언니. 얘, 제발 아니잖아. 아니라고 좀 해줘라. 어머니한텐 남이 애쓰고 번 돈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보내준 반찬, 그런 게 그렇게 아무렇게나 버려도 되는 똥 같은 거잖아요. 이제부터 어머니 인생도 똥만도 못하게 더러워질 텐데 제대로 준비하셔야겠네요. 너한테 시간 주고 기회 준 건 네가 인간이라고 생각했을 때지. 이제는 아니야. 빨리 빚 갚아. 알겠어? 어머니, 저흰 못 도와드려요. 알아서 해결하세요. 그리고 전 이모님과 함께 그 집을 나와서 처음으로 속 시원한 기분을 느꼈습니다. 이모님도 본인 살려준 은인이라면서 저에게 고맙다고 손을 꾹 잡아주시더라고요. 너랑은 상견례 때부터 인연이 되려고 그랬나 보다. 그리고 남편에게도 시어머니와 있었던 일을 낱낱이 얘기하고 선택하라고 결정을 맡겼죠. 이혼까지 할 각오를 했는데 남편은 가정을 지키고 싶다며 시어머니와 연을 끊고 무슨 상황이 나더라도 시어머니가 제대로 깨달을 수 있도록 돕지 않을 거라고 하더라고요. 결국 시어머니는 갖고 있던 재산, 집, 이모님 덕에 그나마 유지하고 있던 모든 걸 잃고 떠돌이 신세가 된 것 같더군요. 본인을 지켜주던 힘이 결국 가까운 사람의 진심 어린 마음이었다는 걸 이제는 느꼈겠죠. 그리고 남편에게도 어머니, 사람 되길 바라면 절대 돌아보지 마. 어머니는 돈이 없어서 불쌍한 게 아니야. 남의 인생을 함부로 생각해서 벌 받은 거지. 그리고 남편과 저는 그날 일을 교훈처럼 삼아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종종 이모님도 만나서 함께 시간도 보내고요. 진짜 좋은 어른이 곁에 있으니 배울 것이 많더라고요. 저도 이모님 같은 사람이 되자고 결심했어요. 제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커피앤톡이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